할머니는 냄새나요. 더럽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이 낳은 손자를 안아봤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손등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나는 정말 더러운 걸까? 아니요, 진짜 더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내 며느리의 마음이었어요.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박순애, 68입니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논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20해 전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 현수, 그 애가 제 전부였어요. 현수는 머리가 좋아 서울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전화가 점점 줄더니 결혼 후엔 명절 인사 한 번이면 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세 계약이 끝나서 방을 빼야 했는데 보증금이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때 현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방 하나 비워줄게요. 아들도 학교 다니고 엄마도 심심하실 텐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나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작게 들렸던 목소리 하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여보, 우리 집 좁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그녀의 한숨 하나가 그날 내 가슴에 처음 불안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며느리 이영주, 35.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여자. 첫인상은 깔끔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생활 패턴이 저희랑 다르실 거예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현우가 깰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늘 배려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경계와 선이 있었죠. 며느리는 식탁 위 소스 하나에도 예민했습니다. 어머니, 고춧가루는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요. 어머니, 수세미는 어머니 전용으로 따로 두세요. 위생 문제 때문에요. 그녀는 위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그 단어가 내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예의 바른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죠. 손자 현우, 7살. 천진난만하고 웃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나만 보면 팔을 벌리며 할머니 하며 뛰어왔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자 그 아이가 점점 변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밀어내고 손을 잡으려 하면 피하고 어느 날은 제 방 앞을 지나가며 코를 막았어요. 현우야, 왜 그래? 할머니 방 냄새나. 엄마가 가지 말래. 그때는 그냥 며느리의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밤 이어지는 세뇌 가스라이팅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현우야, 할머니는 시골분이잖아. 옛날 사람이라 손에 흙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안 돼. 할머니 방엔 먼지 많잖아. 들어가면 기침 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 할머니가 만든 건 맛이 이상하니까. 냄새 나면 바로 말해야 돼. 알겠지?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죠. 그녀는 아이의 마음에 나를 더럽고 불쾌한 존재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손을 물로 수십 번 씻었습니다. 비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런데 씻을수록 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내 존재가 썩는 냄새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현우가 좋아하던 제육볶음을 했습니다. 고추장 대신 고추기름만 살짝 넣고 돼지고기를 2번 데쳐서 느끼하지 않게. 아들 현수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였죠.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냄새나. 할머니 요리야.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우는 예민해요. 제발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육안을 쳐다봤어요. 그 웃음 속엔 승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이와 남편의 마음에서 나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면서 밥을 먹었죠. 그게 더 비참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지갑 하나, 옷 한 벌, 사진 한 장.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현우가 웃던 사진. 버스 정류장에 앉으니 거리의 불빛이 너무 차갑더군요. 내가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그 옆에 며느리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죄책감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녀의 비밀이 곧 드러날 걸 알았거든요. 퇴원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현수에게 말했죠. 나도 이제 일 좀 해야겠다. 그리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시받기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느린 대신 사람 마음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빠르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가 노인 요양물품 납품업체와 비리 관계가 있다는 소문. 그리고 나는 그 납품업체에 있는 지인을 통해 며느리의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경찰이 며느리 회사를 덮쳤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왔어요. 대기업 납품 비리 이영주 과장 구속. 아들이 며느리의 사무실로 달려갔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한 거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글쎄, 내가 농사만 지은 늙은인데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더럽다고 했지만 정말 더러운 건 그녀의 욕심과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당분간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깨끗하잖니? 엄마, 혹시 복수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나는 조용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 현수야. 그저 나한테 붙은 먼지를 털었을 뿐이지. 그날 이후 현수는 나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 밥을 지었고 된장 냄새가 퍼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더럽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습니다.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요, 모욕당한 채로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갚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